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저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데 사념 연임 개헌을 하겠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 요 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기부터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이제 우려를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대통령을 5년만 할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니 개헌을 해도 개헌을 주도한 당시의 대통령은 그 개헌에 그 이를테면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5년만 하고 말 거야. 라고 봤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래? 대통령은 뭔 소리래? 아니 그거 조항 하나 바꾸면 될 걸 그분이 못 하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개헌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지나온 길을 보면 네. 지나갈 길이 보인다고. 네. 이재명 당대표 때 원래 1심 기소만 돼도 당대표 출마 못하는 걸로 맞습니다. 아마 전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전당대회 내지는 그 안에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임에도 3심까지 유죄가 돼도 2심까지 기소가 돼도 네. 당대표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런 헌법 128조에 그러니까 그 중임 개헌했었을 때 그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네. 이런 것도 분명히 개헌의 대상이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어떤 권력 관계의 어떤 유지, 존속성 이런 걸 고려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퇴임 후에 대통령 재판받고 감옥 갈 거 제가 볼 때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수감됐었던 것처럼 본인도 그런 미래가 그려지니까 개헌해서라도 그런 미래를 좀 막자라는 취지에서 아주 잘못된 취지로 그렇게 개헌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헌법 128조도 분명히 개정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최순실 씨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꿀 때 네. 바꾸지 않는 것이 성이거든요. 가령 최서원이 뭐 임순실 뭐 이렇게 바꾼다. 이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도 헌법 밖의 통설로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헌법 제128조 제3, 제2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제 이 조항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건드릴 수 없는 게 어디가 있어. 국민의 뜻이 있는데. 국민 주권 정부인데. 네. 그렇죠. 시대적 요구가 그것도 바꾸라는데. 네. 이러면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배 말씀하신 중에 성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성도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성을 바꿔? 많이 바꿉니다. 요즘에. 바꿔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바꿀 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어머니 성으로 바꾸면 네, 네, 제 네. 3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친족의 결혼 내지는 네. 그 혼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텐데 그냥 네. 바꿀 수는 없고 예. 그 가족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따라가는 그 성까지 바꿀 수 있는 걸로 좀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 씨와 뭐 박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혼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고 지금 박 씨가- 김박은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박은주뿐만 아니라 저는 오은주도 할 수 있죠. 오은주도. 그렇죠. 오은주가 제가- 펴주세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오 씨와 재혼을 한다 하면 제가 다시 오 씨로 바꿀 수 있는 그건 거예요.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결혼을 3번 했는데 여성 중심으로 네. 세 아이가 다 성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가령 이런 경우에 재판을 걸어서 네. 이 아이의 성을 다 통일시켜 주세요. 네. 이제 이런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네. 그럼 별도의 판단이 가능한데 가령 전혀 새로운 성 나의 그 외가 쪽 친가 쪽 다 합해도 전혀 없어. 이런 성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독고성 씨나 제갈성 씨로 나 바꾸고 싶어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설득을 해갖고 독고 씨와 재혼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적 선생님들이 지금 부족하셔갖고 네, 진짜 미쳐나시네요. 잘했습니다. 지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력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은주 어떻습니까? 은주 트럼프. 그렇죠. 트은주 불가능할 거 없다. 트은주요? 트은주 불가능할 거 없다. 트은. 아니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재판을 5개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심지어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분이 대통령에 나와서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진짜 없잖아요. 아유. 네. 그러니까 85년에 유엔이 이거 했을 때는 그때도 후진국들에서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유엔이 이제 못을 박은 걸 텐데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당연하죠. 벌어지니까 이런 개헌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이제 나이브한 거라 네. 저는 생각하고 저는 매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압승을 한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럼 이제 이 유혹을 굉장히 강렬하게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2027년이 되면 이제 집권 3년 차로 들어가고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다음 총선 때 공천권도 행사 못 하는데 벌써 당 대표는 내 말을 벌써 1년 차 때부터 안 듣기 시작했고 네. 그럼 만약에 재판이 또 시작되면은 퇴임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야당 의원 8명을 더 포섭을 해야 돼요. 7명을. 맞습니다. 7명 포섭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지방선거 압승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확장 재정하고 계속 돈 풀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권까지 뺏어와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주무르도록 하는 게 다 그런 포석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런 이제 그 염두에는 두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이기고 나면 압승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한번 상황을 봐서 이것도 밀어붙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란 정당으로 해산해 버리겠다 국민의힘을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가 뭐 참혹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방선거 저는 이미 전엔 상당히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도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불가능하지 숫자가 그게 되겠어라는 일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공천권이 연관이 없으니까 뭐 조금 덜하겠지만 맞습니다. 3년 뒤에 공천에서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개헌 저지선을 지키고 있지만 공천이 떨어지거나 공천이 불리해지거나 그렇죠. 경선에서 좀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람들은 예. 갈아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정당 그렇죠. 열차 갈아타기. 그렇죠. 한승 씨. 아니 김상욱 의원도 보세요. 바로 갈아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없을 수는 없다. 그렇죠. 보장할 수는 없다. 예. 근데 꼭 총장님 국회뿐만 저는 아니라, 저 예. 두 분한테 사실 궁금한 게 네. 있는데 결선 투표제를 실시를 하면 네. 진보 쪽이 유리합니까? 보수 쪽이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보 쪽이 수도권에서 특히 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를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선 투표제. 이건 국회의원도 결선 투표제 하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워낙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게 보수층의 지지층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고 예. 좀 뭐 당장 총선이나 대선 구조를 봐도 진보를 지지하는 인구 구조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선 네. 투표를 하더라도 예. 보수 정권에서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중대 선거구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소수당 내지는 민주당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도 하지만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진보화되다 보니까 보수는 계속 쪼그라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게 결코 보수 지지층 내지는 보수 유권자한테 뭐 환영할 만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저는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데 네. 저는 좀 이제 일단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기도 하고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저만저 아니에요 역사의 역사의 방향을 네. 둘째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역사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편인데 네. 진보가 점점 우리 사회의 다수와 주류가 될 것인가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진보는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들은 사실 80년대 운동권의 그 비뚤어진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독주하고 있는 이런 그 폭주하는 이런 것을 과연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이제 주류로 떠오르게 될 2030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전 없다고 봐요.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구시대적인 그 시대착오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그나마 소구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게 벌써 저는 이 100일 동안 이미 다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제일 천병으로 앞장서 가고 있는 게 조국 당이고 네. 거기 이제 그 드러나는 행태들부터 여긴 고쳐 못 쓰는구나. 저게 본질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반기업하고 여전히 친중 친북 이런 그 DNA를 계속 갖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2030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보수가 잘 혁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앞으로의 선거 구도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시장 경제에 대한 부정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고 사회주의적 체제를 지지하는 미국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은 보수가 집권을 했다가 진보가 집권됐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 게 보수가 망하는 찬스를 꼭 저 좌파가 잘 막아줘요. 조국이 출연을 한다던가 윤미향이 출연을 한다던가 해서 진짜로 충분히 그 엑스맨들이 꼭 등장한다. 그렇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놀랍지 않은 게 저는 네. 그 사람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 생긴 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쩌다 조국당의 성 비위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네.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한 개인의 일탈이면 그것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재수없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집단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 집단이 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나쁘잖아요.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생긴 거를 본질을 안 바꾸면은 사람도요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자기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병 하나 겨우 고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병 걸립니다. 다른 병이. 이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안 바뀔 거라고 보고 그래 점점 더 갈라파고스로 외면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조국당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이 당원 자격이 1년이 이제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양반은 왜 조국당 일에 그렇게 그냥 발벗고 나서갖고 자기 당에서 자격 정지 당하고 당원권 정지만 지금 3번 아닙니까 이분 지금? 그렇죠. 암컷이 설친다가 프로 정지러라고 막 네.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는. 아니 그거 네. 저거죠. 그 늦게 오는 그 의원에 대해서 네. 그 우리 그 말 세 글자로 된 그 단어 써도 되는 겁니까? 쌍디귿이요? 예. 쌍디귿 이. 예. 예. 그거 썼다가 짤짤이. 본인은 짤짤이라고 예, 했잖아요. 짤짤이. 네. 그랬다가 6개월 먹은 적 있죠. 짤짤이랑 그 동물의 왕국 얘기하면서 여성 비하 있었던 발언 때문에 네. 한 번 또 있었었고 암컷. 또 이번 때문에 암컷.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총 3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뭐 아이고 나의 정치적 역경이 또 한 번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고 네. 그 연수를 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런 시점에 이 당의 얘기를 그게 이렇게 진짜 죽고 살 일인가. 이분은 조국 민정수석 때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조국하고 어떤 끈끈한 인간적 유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있죠. 그 아들도 저기 인턴 그렇죠. 증명서. 예, 맞아요. 조국과 나는 같이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조국당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서 초청 연사를 하니까 이제 거기 의수되고 딱 간 거겠죠. 대전 세종 그쪽에 이제 행사장에 맞습니다.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조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죽고 살 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참 보수 진영이 양반인 게 이게 주어를 바꿔서 반대 진영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런 발언에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수 대통령이 그랬을 때 네. 이건 분명히 보수 대통령의 복권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죠. 라면서 그 그렇죠. 책임을 좀 확전시킬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권과 진영은 조용하게 네. 최강욱만 조국만 문제예요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네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네요. 봐라. 당신들 복권 때문에 정치 활동 재개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발언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 그게 아마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치적 노란봉투법 이거 적용하면 이재명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원청. 네. 원청. 원청의 문제잖아요. 네. 재밌네요. 그래서 보수가 확실히 이런 공격력에서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둔하다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상대방 진영에서 끊임없이 뭔가 개가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성비 문제가
이번 처음 이제 두드러진 게 아니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이런 문제들은. 근데 공격력이 약하다. 저도 이제 그걸 네. 늘 고민하게 되는데 네. 저도 어쨌건 이 진영에서 이제 뭐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왜 약할까? 사실 그런 메시지가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그 사면복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다 그때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잘 전파 확산 된다. 예 이게 네. 그 폭발력을 갖는 이게 늘 부족하거든요. 보수 진영은 매일 늘 얘기는 해요. 오늘도 뭐 원내대책회의, 뭐 최고위원회의 등등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좋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쭉 늘 읽어보거든요. 정제된 메시지 그러면 논리들을 잘 제공하는데 확산은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근데 아까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든 거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저런 거 하나 만들면은 확산이 쫙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게 그 딱 스윗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딱딱 잘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네. 요때는 요걸 내줘야 되겠다라는 그 네. 감각을 기르는 것. 네. 이게 보수 정권, 보수 진영에서 예. 잘 훈련돼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이 총장님이 어깨에 힘을 딱 주시는데, 그러니까. 네, 호 선배 앞에서 어깨에 딱 힘 한번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 멋지셨습니다. 국힘은 개혁신당이 안 돼. 뭐 지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계신가요? 그거 제가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확산되게 하는 플랫폼. 네. 저 좌파 진영은 매블쇼든 김어준 뭐 등등 뭐 이렇게 대단하죠. 하면서 또 그쪽에 이제 언론들 무슨 뭐 뉴스타파라든가 아니면 그 진보 그 뭐 중요한 새날 신문들도 유튜브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쪽에서 한마디로 생태계가 탄탄하죠.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증폭시키는 그 굉장히 강한데 저희 쪽은 뭔가 하여간 그런 부분이 보수지도 굉장히 권위 있는 권위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좀 점잖고 맞아요. 그다음에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그쪽 그 유튜버들에 비해서 좀 적고 구독자 수나 뭐든 등등 적거든요. 저는 제일 그 근본적인 거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보수 지지자들은 대체로 순합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순하고 뭐 좀 참고 기다리고 막 매섭게 막 공격하는데 좀 덜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선동적인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오면 이거 맞아? 이 표현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전달이 확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공격하자고 깃발 들고 네. 나가면 네. 내가 그 보수 진영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들고 일어나줘야 되는 건데 잠깐만 그게 팩트가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새를 모으기 전에 예. 안에 설득 먼저 해야 되는 맞아요. 이런 과정들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네.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이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예. 선진국이 된 거고 예. 저쪽에서 하는 그런 행태로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늘 그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순하냐, 왜 이렇게 못 싸우냐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승부를 보지 맙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승부를 보는 예. 건 다른 걸로 이제 승부를 봐서 저는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저는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 진짜 주문 겸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국으로 전파를 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은 우리나라 그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같이 이 쏟아내고 있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뭐 좌우 할 것 없이 라디오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뉴스를 지배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아침 오전 뭐 일이면 한 6시부터 한 오전 10시 무렵까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다 오후 뉴스를 다 점철하고 있고 그게 저녁 8시 9시에 각 방송의 TV의 메인 뉴스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 구조로부터 벗어나려면 뭐 하게 되느냐. 우리도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럼 그런 플랫폼을 유튜브 방송이 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 사이트가 할 것이냐 인터넷 뭐가 할 것이냐 아니고 일단 라디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경험이 있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라디오를 틀면 어디 채널 맞출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보면은 자기가 듣기에는 중립이 아닌 방송이 너무나 많다. 다 편향적인 방송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우리도 라디오 방송을 하나 갖자. 근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말씀에 토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선배 지금 말씀하실 때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담아내는이라는 표현을 2번 쓰셨는데요. 이래서 선배가 김어준처럼 부자가 못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중립과 보수는 동행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중립을 하다 보면 보수가 네.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네. 얘기하기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겁니다. 결선 투표를 하면은 네. 어느 사회든 건강한 사회는 대개 52대 48이나 51대 49로 보수가 우위래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각 나라 가지고 있는 선거 네. 제도에 의해서 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좀 네. 달라질 수 있겠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인류가 유지가 된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선배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수가 밀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씀들을 하냐면 야 제발 보수적으로 편파적으로 좀 해. 아니 김어준은 맨날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맞서는 게 중립이냐? 그래서 무게추가 맞춰지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왜 우리만 합리 따지고, 그러니까 합리를 따지죠. 네. 근데 저들은 막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진실이라고 하면서 공격 들어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코리아 폭스 라디오라는 걸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총장님이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제가 9시에서 11시까지 2시간, 자기가 이제 낮에 2시간, 호 대변인께서 오후 2시간 진행을 딱 맞는다고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우리 뉴스 시장 네이버에 뜨는 뉴스 또는 뭐 이런 인터넷 SNS에 뜨는 뉴스의 그 전체적인 판때기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 주십시오. 라디오가 이제 그냥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라디오는 지상파에 해당되거든요. 라디오가 전국에 송출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이나 모든 것에 이제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도 받을 수가 없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들이 편파적인 건데 예컨대 뭐 보수 세력에서 어떤 라디오를 그 전파 주파수를 주파수는 이미 없기 때문에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곳 어딘가를 이제 인수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겠죠. 일단은 미디어 방송 통신위원회든 뭔가 새로 생기는 데가 허가를 안 해줄 것이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은 이준숙 방통위원장 쫓겨나기 전에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저 별의별 얼마나 얘기를 다 답답하면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정말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네. 하여튼 저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담아내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네. 제발 보수도 좀 편파적으로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죠. 네.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담아내 보죠. 쟁하고 애들 날